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가장 빛나는 성공과 가장 잔인한 배신에 관한 충격적인 드라마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한 남자가 오만과 거짓으로 짓밟아버린 진실이 5년 후 3배로 커져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별표 성공의 정점, 이태현, 별표 그는 서울에서 가장 촉망받는 IT 기업의 젊은 CEO였습니다. 모든 언론이 그의 손짓 하나에 주목했고 그의 삶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청순하면서도 강단 있는 아내 한서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윤은 가장 달콤한 소식, 바로 별표 임신 별표 소식을 들고 귀가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 찼지만 그녀를 기다린 것은 꽃다발이 아닌 차가운 파멸이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배신했어.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태연은 아내의 눈빛을 피한 채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회사의 유능한 CFO, 김지아이가 건넨 별표 위조된 불임 진단서 별표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윤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일 리 없다는 너무나도 오만한 확신이었습니다. 태연은 단 한마디 변명도 듣지 않고 임신 초기 증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서윤을 별표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서울의 밤거리 별표로 무정하게 내쫓았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에게 버림받은 그녀는 갈 곳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얼어붙을 것 같던 그 순간 그녀는 뱃속에 3개의 소중한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년 후 세상을 발칵 뒤집을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이 온라인에 퍼집니다. 배경은 이름 없는 시골 마을, 사진 속 쇳쌍둥이 소녀는 놀랍도록 마치 복사한 것처럼 바로 그 별표 CEO 이태현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별표. 과연 이태현의 완벽했던 세계는 어떻게 무너져 내릴까요? 그리고 한서윤은 무엇을 위해, 그리고 새 아들 별표 재민, 준호, 태호 별표를 데리고 돌아온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5년 전 서울의 밤은 차가웠고 성공의 빛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셨습니다. 강남의 초고층 주상복합 펜트하우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이태현 CEO의 성공과 오만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젊고 유능했으며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치밀한 계산과 냉철한 판단의 결과였고 그의 인생에 실수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가장 큰 결점은 아마도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그의 별표 극도의 이기심 별표과 별표 자만심 별표뿐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한서윤은 대형 병원의 소아과 의사였지만 결혼 후에는 잠시 경력을 내려놓고 남편의 곁을 지키며 자선 활동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외윤의 강영의 여인으로 태연의 차가운 야망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사랑했고 언젠가 그가 온전한 가정을 통해 행복을 찾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태연의 성공보다 그와의 조용한 일상이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여느 때와 달리 잔뜩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연이 가장 좋아하는 샴페인 대신 따뜻한 차를 준비했고 식탁 위에는 그가 좋아하는 고급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포장 상자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별표 선명한 2줄 별표 이 찍힌 임신 테스트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기적 같은 소식을 태연에게 가장 로맨틱하게 전해주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 아이가 두 사람의 관계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는 순수한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이의 이름과 아이와 함께할 태연의 환한 웃음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 정각, 태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막 중요한 투자 회의를 마치고 온 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성공적인 거래를 마친 자부심이 섞여 있었지만 서윤의 들뜬 표정을 보자 그의 미간이 미묘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서윤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연은 코트도 벗지 않은 채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더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공기는 갑자기 싸늘하게 식었고 서윤의 가슴 속에 차올랐던 기쁨은 이내 불길한 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태연은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놓인 종이들을 힐끗 보더니 그중 쭈글쭈글하게 구겨진 별표 한 장의 서류 별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윤이 처음 보는 별표 극도의 차가운 별표과 별표 혐오감 별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분노를 사기는 듯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5년 전 내가 회사 건강검진 때 몰래 받았던 정밀 검사 결과야. 서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당신이 나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다고 했지. 하지만 오늘 별표 김지혜 CFO 별표가 이 서류를 다시 찾아내 내 앞에 가져왔어. 태연은 서류를 펴서 서윤의 얼굴 앞으로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검은색 활자로 인쇄된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별표 희소 무정자증, 에이조스펌이여, 자연 임신 불가능. 별표 서윤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3년 전에 당신과 함께 검진받았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태연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거짓말은 그만해, 한서윤. 이 진단서는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야. 3년 전 당신이 나를 배려하는 척하면서 결과를 속였던 건지, 아니면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이후에 이 사실을 빌미로 다른 남자를 만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결론은 명확해. 별표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별표 그런데 당신이 임신을 했다고? 도대체 별표 누구의 아이 별표야. 서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찼던 심장이 삽시간에 극심한 배신감과 충격으로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 아이예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검사 결과는 틀림없이 조작된 거예요. 내가 임신했다고요. 그녀는 작은 포장 상자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보이려 했지만 태연은 광기 어린 눈으로 그녀에게 달려들어 테스트기를 낚아채더니 별표 산산조각 별표 내버렸습니다. 당신이 감히 날 속여?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이런 짓을 벌여? 태연의 분노는 이미 이성을 마비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는 김지혜가 제시한 서류와 평소 자신의 완벽한 통제하에 있던 아내가 자신을 기만했다는 별표 오만한 별표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에게 서윤의 눈물과 간절한 호소는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태연은 서윤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현관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당신 같은 배신자는 내 인생에 더 이상 필요 없어. 서윤은 비틀거리며 저항했지만 그의 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태연 씨, 제발. 밖이 얼마나 추운지 알잖아요. 다시 검사해봐요. 이건 오해야. 서윤은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태연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당신의 별표 부도덕한 불륜행위 별표를 병원 이사회와 언론에 전부 폭로할 거야. 내 명예를 더럽힌 대가가 뭔지 보여주겠어. 서윤은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남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태연은 옷장으로 가서 그녀의 낡은 코트 몇 벌과 지갑만 되는 대로 잡아 던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2번 다시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마. 그는 현관문을 난폭하게 열어젖혔습니다. 복도에는 이웃 몇몇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그들을 향해 별표 이 여자는 나를 배신했습니다. 별표라고 소리쳤고 서윤은 극심한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이 순간을 별표 후회하게 될 거예요. 별표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태연은 대답 대신 문을 별표 소리나게 닫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서윤의 삶에 대한 별표 사형 선고 별표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머리 위로 하얀 눈송이가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뱃속에 밀려오는 고통을 필사적으로 참으며 그 끔찍한 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서울의 혹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새 생명 별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버려진 한서윤은 무작정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찢겨진 임신 테스트기 조각 대신 뱃속의 움튼 생명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한 의무감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연의 손길이 닿지 않을 만큼 멀고 그녀의 과거를 아는 이가 없을 만큼 깊은 곳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도착한 곳은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병원 하나 변변치 않은 고령 인구가 대부분인 외딴 마을이었습니다. 서윤은 과거의 모든 것을 지원했습니다.
서울의 번잡함과 대형 병원의 화려한 경력은 그녀의 기억 속에서 흐릿해졌습니다. 그녀는 이곳 보건소의 유일한 상주 의료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환자들은 그녀를 별표한 선생님 별표이라 불렀고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정확한 진단에 깊이 의지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의 직업은 별표명예 별표나 별표 성공 별표이 아닌 별표 생존 별표과 별표 봉사 별표의 문제였습니다. 밤이 되면 좁은 숙소에서 그녀는 새 아이의 엄마로 변신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새 아이를 혼자 키워낸다는 것은 서윤의 헌신과 체력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세 배의 옷까지, 세 배의 식사, 그리고 세 배의 관심과 사랑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새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그들을 홀로 키우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고난이었습니다. 특히 별표 재민, 별표 준호, 별표, 그리고 별표 태호, 별표는 외모뿐만 아니라 발달 속도와 성향까지 모두 달라 서윤은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 아이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윤이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아버지 이태현 CEO를 놀랍도록 빼닮은 외모였습니다. 특히 짙은 눈썹과 날카로운 턱선은 거울 속의 태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습니다. 서윤은 매일 아침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과거의 배신과 고통을 되새겨야 하는 잔인한 숙명을 견뎌야 했습니다. 새 쌍둥이는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별표 재민 별표는 책임감이 강하고 조숙했습니다. 동생들을 챙기는데 익숙했고 때로는 엄마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나이보다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태연의 차분함과 닮아 있었습니다. 둘째 별표 준호 별표는 호기심이 왕성하고 장난기가 넘쳤습니다. 마을의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니며 서윤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그의 밝은 에너지는 서윤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지만 때때로 엉뚱한 행동으로 사고를 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막내 별표 태호 별표였습니다. 태호는 태어날 때부터 면역력이 극도로 약했고 작은 기온 변화나 습도에도 쉽게 감기에 걸리거나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서윤은 보건소의 약품 대부분을 태호의 영양제와 감기약으로 채워야 했고 이는 빠듯한 살림에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사로서 태호의 병이 단순한 면역력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별표 특정 유전적 결함 별표과 관련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정밀 검사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서윤은 태호가 밤새 기침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고 서울에서의 모든 고통을 잊었지만 태호의 건강만큼은 그녀를 짓누르는 현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묻기 시작했을 때 서윤은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들의 아버지는 별표 먼 곳에 계시고 별표 언젠가 만날 날이 올 것이라고.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향한 증오심 대신 막연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태연이 자신에게 했던 잔인한 배신은 그녀의 몫이었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더럽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하고 오직 현재와 새 아이들의 건강과 생존에만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5년간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불어오는 새벽, 서윤은 태호의 이마를 짚으며 열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고 서윤은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태호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설령 다시 그 배신자를 마주해야 한다 해도 그녀는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날 밤 그녀는 태호의 병이 결국 자신이 5년간 회피해왔던 별표 과거의 그림자 별표를 다시 현실로 불러올 필연적인 매개가 될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5년은 이제 막 거대한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정선은 평소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그날은 예상치 못한 초강력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마을 전체가 위기에 놓였습니다. 폭우와 강풍이 며칠째 이어졌고 산사태 위험 경보가 연이어 발령되었습니다. 보건소는 그나마 안전한 대피소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한서윤은 환자들의 안전과 새 아이의 안위를 동시에 챙기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무전기가 찢어질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마을 이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산중턱에 홀로 사시는 김 할머니 댁에 토사가 밀려들어 집이 반쯤 잠겼다는 보고였습니다. 김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해 대피하지 못했고 보건소까지 오는 길목은 이미 흙더미와 급류로 막혀 있었습니다.
모두가 망설였지만 서유는 망설일 시간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지체 없이 응급키트와 구조용 로프를 챙겼습니다. 제가 가야 해요. 제가 유일한 의료진입니다. 서유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환자들을 부탁하고 방수 코트를 단단히 여몄습니다. 평소 면역력이 약한 막내 별표 태오 별표는 유난히 불안해하며 엄마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아이를 떼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태오에게는 작은 우비를 입히고 반드시 엄마 옆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단단히 일러둔 채 그녀는 두려움을 꾹 참고 폭풍 후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책임감 강한 큰아들 별표 재민 별표는 동생 별표 준호 별표와 태오를 안심시키며 동생들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유는 흙탕물과 잔해 사이를 뚫고 필사적으로 산중턱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태풍은 그녀의 몸을 휘청이게 만들었지만 할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만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간신히 도착한 할머니 댁은 지붕까지 토사에 파묻혀 있었고 집안은 진흙탕이었습니다. 서유는 필사의 노력 끝에 김 할머니를 발견했고 그녀를 안전하게 업었습니다. 할머니의 무게와 진흙의 저항, 그리고 빗줄기가 그녀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태우는 엄마의 뒤를 따르며 울지 않고 묵묵히 버텨주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사진 작업을 왔다가 태풍에 발이 묶인 유명 여행 사진작가 별표 박지훈 별표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토사가 쏟아지는 위험을 무릅쓰고 한 여인이 노인을 업고 폭풍 후 속을 헤쳐나가는 별표생과 사회 드라마 별표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특히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의사의 얼굴과 그 뒤를 따르는 별표 새 아이의 모습 별표이 그의 프레임에 잡혔습니다. 지훈은 셔터를 누르는 순간 이 장면이 단순한 재난 보도가 아닌 별표 인간의 기적 별표임을 직감했습니다. 서윤이 보건소에 도착해 탈진한 순간 지훈은 빠르게 사진 몇 장을 엄선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습니다. 그는 사진에 별표 정선의 천사, 그녀의 아이들 별표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곧바로 네티즌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고 수천 개의 공유와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고립된 지역사회를 헌신적으로 지키는 의사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감동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한 네티즌의 댓글이 모든 여론을 뒤집었습니다. 별표 잠깐, 저 애들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IT 기업 CEO 이태현 씨와 정말 닮았는데? 별표 단 하나의 댓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사진을 확대했고 특히 빗물에 젖어 더욱 뚜렷하게 보이는 새쌍둥이의 눈매와 태연의 트레이드마크인 짙은 눈썹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즉시 별표 CEO 이태연의 숨겨진 아이들 별표이라는 제목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사진 속 서윤의 모습은 더 이상 숭고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별표 재벌 2세의 사생아 별표를 낳고 숨어 지낸 별표 불륜녀 별표로 순식간에 낙인찍혔습니다. 폭풍 우 속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포착된 사진 한 장이 이제는 5년 전 이태연이 오만하게 닫아버렸던 과거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히는 별표 파멸의 열쇠 별표가 되었습니다. 서윤이 5년간 숨기고 싶었던 새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들의 얼굴을 통해 세상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이태현 CEO의 세계는 이 조용한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 별표 바이럴의 폭풍 별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태현 CEO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열릴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그는 그룹 회장직을 맡아 글로벌 시장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완벽한 성공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고 곁에는 유능하고 헌신적인 아내 김지아이가 있었습니다. 지혜는 태연의 모든 스케줄과 대외적인 이미지를 완벽하게 관리하며 그림자처럼 내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연은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 최종 연설문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안색이 새하얘진 채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정선의 흙탕물 속에서 노인을 업고 있는 한 여인과 그 뒤를 따르는 3명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태연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 가십이나 감동 스토리 정도로 치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머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의 선명도는 높지 않았지만
별표 새쌍둥이의 얼굴은 마치 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것처럼 익숙했습니다. 별표 특히 아이들의 짙은 눈썹과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은 영락없는 태연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5년 전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별표 명확한 진단 별표를 받았고 그 증거로 서윤을 내쫓았다는 사실이 그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아이들은 그가 수십 년간 거울을 통해 봐왔던 자기 자신의 얼굴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차가운 땀을 흘리며 태블릿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내가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은 분명했어. 한서윤이 나를 속인 거야. 하지만 동시에 별표 혹시 내가 속은 것은 아닐까 별표하는 섬뜩한 의심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즉시 5년 전 그 문제의 진단서를 자신에게 가져다 준 인물, 당시 회사협력병원의 행정이사였던 별표 최이사 별표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전화는 계속해서 연결되지 않았고 태연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최 이사의 모든 행방을 추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CFO 김지혜가 미팅 자료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당당하고 빈틈없던 그녀였지만 태연은 그녀의 얼굴에서 미묘한 긴장감과 불안을 포착했습니다. 그 사진 보셨나요? 며칠째 온라인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팀에게 요청해 명예훼손으로 모두 삭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혜는 애써 태연한 척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잠깐 태연은 지혜의 말을 잘랐습니다. 5년 전 서윤의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당신이 나에게 최 이사의 진단서를 보여주면서 서윤을 별표 불륜녀 별표로 몰아세웠지.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토록 단호하게 서윤을 내쫓지 못했을 거야. 태연은 지혜를 꿰뚫어 볼듯이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의심이 아닌 진실을 요구하는 신문이었습니다. 지혜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이사님은 아이를 가질 수 없으셨고 그 여자가 이사님의 지위를 노리고 배신했던 것이죠. 제가 이사님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지만 태연의 귀에는 이미 별표 균열이 간 거짓말 별표처럼 들렸습니다. 태연은 곧바로 회사 내부망을 통해 지혜가 최근 최 이사에게 거액의 비자금을 송금한 내역과 최 이사가 어제 새벽편도 항공권을 이용해 출국했다는 비서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별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별표 자신이 5년간 굳게 믿고 살았던 별표 불임 별표이라는 사실도 별표 완벽한 조력자 별표라 믿었던 지혜의 존재도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별표 성공한 CEO 별표라는 명예도 모두 별표 거짓과 탐욕 별표로 얽힌 비열한 음모 위에 세워진 별표 모래성 별표에 불과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사랑이라 믿었던 지혜의 내조는 사실 서윤을 제거하고 태연의 옆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별표 탐욕의 계략 별표였고 그 계략 때문에 그는 자신의 별표 피부치 세명 별표를 차가운 길거리로 내쫓았던 것입니다. 태연은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새 아이의 해맑은 얼굴과 5년 전 폭풍 후 치던 밤 서윤이 흘렸던 눈물이 교차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명예는 이제 배신자와 공모하여 별표 자신의 아이들을 버린 비정한 아버지 별표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달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성공과 함께 쌓아 올린 그의 세계는 단 한 장의 사진과 하나의 달아난 그림자로 인해 완전히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서울의 중심부 대형 컨벤션 센터는 이태현 CEO의 회장 취임 선포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화려하고 웅장한 무대였습니다. 국내의 주요 언론과 재계 인사들이 모여 플래시 세례를 터뜨렸고 단상에는 별표 미래 비전 선포 별표라는 거대한 슬로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며칠 동안 지속된 별표 신뢰의 붕괴 별표로 인해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영광이 자신이 저지른 비겁한 배신 위에 세워진 덧없는 허상임을 깨달았습니다. 김지아이는 태연의 곁에서 긴장한 채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공모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웠지만 이 순간만 넘기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애써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녀에게 이 취임식은 서윤을 완벽히 지워버리고 태연의 공식적인 반려자가 되는 별표 최종 승리 별표를 의미했습니다.
한편 강원도 정선의 보건소 의사였던 한서윤은 아들 태호의 정밀 검사를 위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를 도운 것은 태호의 상태를 확인하고 긴급 이송을 주선한 점고 유능한 소아과 전문의 별표 임 박사 별표였습니다. 임 박사는 서윤이 처한 상황과 태호의 위중한 상태를 알고 있었고 서윤에게 태호의 아버지가 이태현임을 밝히고 이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윤의 귀환은 별표 복수 별표가 아닌 별표 태호의 생존 별표과 별표 아이들을 위한 진실 별표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취임식이 절정으로 치닫고 이태현이 연설을 위해 단상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태현은 준비된 원고를 펼쳤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회장 선포를 알리는 팡파르 소리를 뚫고 외부에서 별표 거친 엔진 소리 별표가 들려왔습니다. 보안이 철통 같았던 행사장 입구 쪽으로 특수 제작된 별표 응급 유료 차량 별표 한 대가 급하게 진입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으나 차량에 부착된 앰뷸런스 표식과 긴급 유료 상황이라는 메시지에 모두 주저했습니다. 차량의 문이 열리자 임 박사가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담담하고 강인한 표정의 한서윤이 나타났습니다. 5년 만에 서울로 돌아온 그녀의 모습은 과거에 연약하고 순종적이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별표 진실을 향한 굳은 의지 별표와 별표 새 아이의 엄마로서의 강인한 별표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뒤에서 3명의 작은 그림자가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별표 재민, 준호, 태호, 별표 새 쌍둥이의 등장에 행사장 전체가 순간적으로 별표 깊은 침묵 별표에 잠겼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고 그 빛은 태연의 시야를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태연은 단상 위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은 새 아이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얼굴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같은 눈매, 똑같은 턱선, 똑같은 생김새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어떤 과학적 증거보다도 강력하고 별표 부정할 수 없는 진실 별표였습니다. 서윤은 굳게 담은 입술로 태연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임파는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채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상 바로 앞 태연의 시선이 닿는 가장 가까운 곳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주변의 모든 잡음을 삼켜버릴 만큼 명확했습니다. 이태현 씨, 저는 당신이 5년 전 매몰차게 내쫓았던 별표 한서윤 별표입니다. 태연은 온몸에 피가 식는 듯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바짝 말랐고 준비했던 화려한 연설 문구는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서윤은 새 쌍둥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들을 태연과 청중에게 향하게 했습니다. 새 아이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윤은 세상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별표 당신이 무정자증이라며 거짓말을 믿고 버렸던 당신의 피를 나눈 새 쌍둥이 아들들입니다. 별표 그녀는 어떤 비난이나 복수의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담담한 진실의 선포는 태연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별표 가장 잔혹한 심판 별표과 같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에 김지혜는 그 자리에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필사적인 계략이 이렇게 허망하게 공개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져 몸을 가누지 못했고 결국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는 이제 태연과 아이들, 그리고 쓰러진 지혜를 향해 미친 듯이 터져나갔습니다. 태연의 화려한 취임식은 순식간에 별표 세기의 스캔들 현장 별표로 변모했습니다. 태연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만과 거짓으로 세워졌던 그의 왕국은 새 아들의 존재라는 별표 부정할 수 없는 진실 별표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려했던 취임식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이태현과 새 쌍둥이에게 쏠려 있을 때 막내 태호가 스트레스와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갑자기 심한 기침과 함께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한서윤은 전문가답게 즉시 응급 상황임을 파악했고 마침 현장에 있던 임 박사, 디아오임의 신속한 조치로 태호는 준비되어 있던 유료 차량에 실려 인근 대학병원의 소아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의 긴급처치실 앞 복도는 침묵과 절망이 뒤섞인 공간이었습니다. 서윤은 아이의 손을 잡고 모든 처치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5년 동안 그녀의 강인함의 원천이었던 태호의 위기가 닥치자 그녀의 눈빛은 오직 별표 어머니로서의 필사적인 염원 별표만 담고 있었습니다. 이태연은 자신의 성공이 완전히 파괴된 것도 잊은 채 유리창 너머에서 작은 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별표 공포 별표와 별표 후의 별표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내쫓았던 아들이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의 생사를 헤매고 있다는 잔혹한 아이러니였습니다. 잠시 후 임 박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처치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서윤과 태연을 번갈아 보며 진단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태호의 상태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고 단순한 면역력 저하가 아닌 별표 복합 희귀 면역 결핍증 별표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임 박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병은 일반적인 항생제나 치료로는 한계가 있으며 면역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건하기 위해서는 별표 특수 제작된 혈액제제 별표를 투여해야 한다고. 이 제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별표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 즉 친아버지의 혈액 별표이 필요하다고. 공기는 극도로 무거워졌습니다. 서윤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결과였지만 눈을 감고 힘겹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임 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태연을 향해 단호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태호 군에게 투여할 혈액은 그의 생명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아버지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기 전에 별표 공식적이고 법적인 DNA 유전자 감정 별표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태연 씨가 태호 군의 친아버지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별표 DNA 감정. 별표 5년 전 위조된 그 감정서 하나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죄를 증명하기 위해 다시 한번 진실의 심판대에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별표 망설임 별표이나 별표 5만 별표는 없었습니다. 태연은 단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굵고 떨렸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장 진행하십시오. 지금 바로 최혈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의 모습은 거만했던 CEO가 아닌 아이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별표 절박한 아버지 별표 그 자체였습니다. 태연과 태호의 유전자 샘플이 즉시 채취되었습니다. 서윤은 태연의 갑작스러운 헌신적인 행동에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심 어린 부성애인지 아니면 자신의 무너진 명예를 회복하려는 또 다른 계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직 태호의 생존에만 집중했습니다. 몇 시간 후 임 박사가 감정 결과가 담긴 서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이태연 씨와 태호 군은 별표 99.99%의 확률로 친자 관계인 별표 2 증명되었습니다. 임 박사는 담담하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간의 모든 불안과 의심이 폭발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그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남자가 아니었으며 5년 전 자신의 오만과 지혜의 탐욕 때문에 별표 서윤의 말이 모두 진실이었다. 별표는 것을 별표 차가운 과학적 증거 별표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무릎이 꺾이며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회한과 죄책감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이였어. 정말 내 아이들이었어. 태연은 처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버렸던 새 쌍둥이, 그리고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태호가 바로 자신의 피부치였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와야 했습니다. 태연의 혈액은 즉시 태호에게 투여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의 혈액은 아이의 생명을 구할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혈액이 태호에게 투여됨으로써 태연은 5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별표 잔혹한 실수 별표와 별표 지울 수 없는 죄 별표를 스스로에게 영원히 각인시키게 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서울은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이태현 CEO가 새 쌍둥이의 친부이며 5년 전에 불임 진단서가 별표 김지아이 CFO와 공모한 최 이사의 위조 별표였다는 사실이 모든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김지혜는 도피 중이던 최 이사의 자백을 통해 모든 음모가 드러나자 공문서 위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의 몰락은 탐욕과 거짓 위에 세워진 성공의 종말을 상징했습니다.
이태연은 더 이상 CEO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태가 수습되기도 전에 스스로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명예도 지위도 모두 내려놓은 채 그는 오직 별표 아버지 별표 로서의 역할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태오가 회복 중인 병실 앞에서 며칠 밤낮을 서성였습니다. 한서윤은 아직 그를 병실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태연의 곁에는 임 박사 외에는 아무도 없었고 과거의 영광은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태오의 상태가 호전된 날, 서윤은 병원 내의 한 면회실에서 태연을 만날 것을 허락했습니다. 태연은 몇 년은 늙어버린 듯한 지친 얼굴이었지만 과거의 오만함과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깔끔한 슈트 대신 편안한 복장이었지만 그 어떤 옷도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별표 죄책감의 무게 별표를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서윤과 아이들이 들어서자 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내에게 행했던 잔인함과 아이들에게 저질렀던 죄에 대해 지위나 체면을 따지지 않고 별표 본능적인 참회 별표를 표했습니다. 그는 땅바닥을 보며 흐느꼈고 그의 목소리에는 메마른 후회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을 믿지 못하고 당신의 간절한 호소를 무시하고 차가운 거리로 내쫓았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별표 오만 별표과 별표 김지혜의 거짓 별표에 완전히 눈이 멀어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배신했고 내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길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지난 별표 5년 별표간 아이들의 첫걸음, 첫 단어, 첫 미소를 모두 놓쳤음을 처절하게 토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가장 소중한 가치인 별표 가족 별표를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남은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새 쌍둥이는 이 광경을 낯설고 충격적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이 상상했던 위풍당당한 인물이 아닌 별표 슬픔에 무너진 남자 별표였습니다. 둘째 별표 준호 별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천진난만한 그는 아버지의 눈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동안 한 번도 자신들을 찾아오지 않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우리 아빠예요? 왜 우리를 버리고 갔어요? 준호의 순수한 질문은 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태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의 혈액을 수혈받아 기력을 되찾은 태호는 다른 아이들보다 태연에게서 별표 생명의 따뜻한 별표를 느꼈습니다. 태호는 침대에서 내려와 울고 있는 아버지에게 다가갔고 작은 손으로 태연의 뺨에 맺힌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아빠, 울지 마세요. 우리 안 아파요. 이 순수한 위로는 태연을 더욱 오열하게 만들었습니다. 태호의 천진난만한 용서는 태연에게 별표 생명 그 이상의 의미 별표였습니다. 하지만 큰아들 별표 재민 별표는 달랐습니다. 그는 경계심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동안 엄마와 동생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똘똘 뭉쳐있던 재민에게 태연은 별표 배신자 별표이자 별표 공포의 근원 별표였습니다. 재민은 두 팔짱을 끼고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이제 와서 왜 다시 왔어요? 우리한테 아빠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재민의 날카로운 질문은 서윤이 태연에게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이었습니다. 태연은 얼굴을 들고 재민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재민아. 아빠는 너무 늦었어. 너무 비겁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어. 아빠에게 너희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니? 태연은 재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대신 별표 함께할 기회 별표를 구했습니다. 서윤은 아이들의 상호작용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5년의 고통이 그녀를 쉽게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태연의 사죄가 진심임을 느꼈지만 5년의 상처는 별표 단 하루 만에 치유될 수 없음 별표를 알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민아, 너희들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렴. 용서할지 말지는 너희가 스스로 선택해야 해. 서윤은 아이들에게 별표 선택할 자유 별표를 주었고 그것은 태연의 오만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별표 새로운 시작의 선언 별표였습니다. 재민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섰습니다. 이태현의 세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회장직은 물론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성공을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작고 소박한 사회공헌 기술 자문소를 열어 남는 시간을 오롯이 아이들에게 쏟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지난 5년간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새 쌍둥이가 퇴원한 후 한서윤은 태호의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위해 서울에 임시로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태연과의 관계에 선을 긋고 있었지만 태연이 아이들에게 보이는 진심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퇴근 후에는 숙제를 봐주며 5년간 놓쳤던 아버지의 역할을 헌신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태연은 서윤과 아이들을 위해 서울 외곽에 작은 주택을 한 채 마련했습니다.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와는 거리가 먼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있는 별표 따뜻하고 소박한 공간 별표이었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이 집은 별표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 별표이며 함께 살 것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완전히 용서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서윤은 복잡한 심경으로 태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집은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었고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 때문에 아이들의 삶을 희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고 태연은 그들의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따로 살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연인이 아닌 별표 아이들을 공동 양육하는 부모 별표로서 천천히 재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새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태호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준호는 아빠와의 놀이에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가장 단호했던 첫째 별표 재민 별표마저도 매일 변함없이 성실하게 아침을 챙겨주고 밤늦도록 자신들을 기다리는 태연의 진심 앞에서 점차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의 눈빛에는 더 이상 적개심 대신 복잡한 관찰과 이해의 빛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새집의 거실에서 서윤은 태연에게 조용히 출생 신고서가 담긴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새 아이의 공식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태연은 서류를 펼쳐보았고 막내 아이의 이름 앞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서류에는 태호의 이름 대신 별표 이현준 별표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호의 원래 이름이었어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에서 별표 별표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죠. 하지만 당신이 우릴 버린 날부터 저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 이름은 저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희망이자 절망이었으니까요. 태연은 서준이 5년간 겪었던 모든 고통과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에 대한 별표 지울 수 없는 미련 별표를 아이의 이름에 담아 간직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별표 용서의 무게 별표와 별표 사랑의 잔해 별표를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서윤의 손을 잡았고 이번에는 오만함이나 소유욕이 아닌 별표 깊은 감사와 겸손 별표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준아, 내 아들. 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은 단순히 아이의 이름이 아니라 5년간 멈춰있던 별표 가족의 시간 별표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별표 새로운 선언 별표이었습니다. 몇 달 후 아이들의 생일 파티가 새집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별표 재민, 준호, 그리고 현준 별표이라는 새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연은 아이들과 서윤과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아직 부부로서 함께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매일의 일상과 사랑, 그리고 책임감을 공유하며 별표 가족 별표이라는 깨지기 쉬웠던 형태를 조심스럽게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5년의 상처는 여전히 깊이 남아있었고 서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태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별표 진정한 아버지 별표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새로운 집으로 향했고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차가운 서울의 밤이 아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별표 따뜻한 집 별표에서 금이 갔던 가족의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별표 사랑과 신뢰 별표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다시 배우는 별표긴 여정의 시작 별표이었습니다.